네, 저희는 오전에 그 시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팁스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왔고요. 시본에서 팁스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왔고요. 박스 플롯 그려봤죠. 어, 사용하시는 방법 보시면 데이터 X축, Y축.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도 그려봤죠. 함수 이름이 히스토 플롯, 데이터 X축, Y축. 그죠? 어, 그리고 그 히스트 플롯에만 있는 특별한 종류의 파라미터. 뭐 그런 거는 그 막대 개수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두 가지 함수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count 플롯을 이용을 해봤고요. count 플롯은 그 value count로 찾은 값과 동일하게 막대들을 그려준다라고 하는 거를 살펴봤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X축, Y축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바플럿. 바플럿 같은 경우에는 그 카테고리 변수와 연속행 변수를 함께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룹별로 어떤 자료의 기술 통계량을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 팁의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한 거를 막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바플럿에는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네, 요거는 어, 카운트 플롯이나 박스 플롯이나 이런 데는 없고요. 바플럿에 있는 파라미터고 에스티메이터는 예측하다, 계산하다 이런 정도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평균을 계산해 주는 게 기본값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통계값들, 뭐 예를 들면 중앙값이라든가 최대값 같은 것들을 찾으시려면 에스티메이터의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가로막대, 세로막대 같은 경우에는 X축, Y축의 변수만 바꿔주시면 가로막대, 세로막대 그 방향을 바꾸실 수가 있으시고요. 중앙값 찾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미디언, 에스티메이터의 미디언이라고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세본 그 라이브러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본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그룹별 통계값들을 그룹별 통계값들을 그 쉽게 계산해서 그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축을 요일을 놓고요. Y축에 팁을 놓고서 팁의 평균을 계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색상 흡연 여부별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막대가 색깔이 다른 두 개의 막대가 두 개씩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뤘었었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제 우리가 매트플러립으로 했었던 그런 그 그래프 종류들 똑같이 하고 있죠. 박스 플롯,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두 가지 함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저희가 했었던 함수 종류 중에서 산점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영어로는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산점도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어,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로 어, 두 개의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뭐꼭 두 변수가 X축, Y축에 사용할 변수가 꼭 연속형 변수일 필요는 없어요. 어느 한쪽은 카테고리 변수가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네. 그래서 산점도 볼 거고요. 저희가 산점도도 몇 가지 종류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산점도가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부터 가장 기본적인 산점도를 그려주는 함수예요. 스캐터 플롯 함수. 사용하시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죠? 데이터, X축, Y축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Y축에는요. Y축은 팁을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에는 토탈 B를 어, 하고서 산정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점 함수 이름 스캐터 플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캐터 플롯. 자, 여기도 사용 방법 보시면은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 팁스죠. 자, X축은 영수증 금액 갖다 놓기로 했어요. 그럼 토탈 빌. 그 다음에 Y축은 팁을 갖다 놓기로 했죠. 자, 요것만 있어도 스캐터 플롯 그리는 거는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려주죠. 네, 어려운 거 있을까요? 요 안쪽에다가 이 팁마다 그리드, 격자를 그려주겠다라고 하실 때는 그리드 함수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이죠. 점들의 크기가 약간 그 매트플러리 파이플럿 모듈 사용할 때보다는 조금 점들의 크기가 조금 작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 투명도는 없어요. 그래서 점들이 겹쳐 보입니다. 점들이 겹쳐 보이는데 그 겹치는 효과가 좀 나타나 있죠. 어,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점의 모양이 점의 모양을 동그라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동그라미의 테두리에 흰색이 그려져 있어요. 동그라미의 테두리에 흰색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 동그라미가 이렇게 겹칠 때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면 이 테두리 부분이 흰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겹치는 효과를 투명도를 주지 않더라도 불투명도를 주지 않더라도 겹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우리 그 바꾸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파라미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숫자 키워볼까요? 점의 크기가 커졌죠. 그죠? 더 키워볼까요? 점의 크기가 더 커졌죠. 그죠? 숫자를 아주 작게 만들면 점이 아주 조그맣게 찍히죠. 그죠? 자, S는 어떤 의미일까요? 점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마커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자열로 주시면 되고요. 어, 블루라고 써볼까요? 색깔이 찐파랑이 되죠. 많이 듣고. 레드로 하면 찐은 빨간색이 되죠. 약간 파스텔 계톤 쪽으로 하면 크림슨이라고 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약간 빨간색하고는 조금 다르죠. 빨간색에 가깝긴 한데. 그래서 C는 뭘까요? C는 컬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커를 이렇게 해볼까요? 삼각형인데 왼쪽으로 되어져 있는 삼각형인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삼각형인 거고요. S는 스퀘어, 네모죠. 네모. 그죠? V라고 하시면 이건 역삼각형. 이렇게. 그래서 마커는 마커의 모양을 의미합니다. 마커의 모양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알파 기억나시죠? 알파. 알파가 불투명도. 숫자가 작을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투명해지고요. 더 작게 이렇게 하면 더 투명해지죠. 더 투명해지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불투명해지는 그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이런 파라미터들은 그 매트플러리앱에서 사용했었던 그 파라미터 이름들과 비슷해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비슷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본 라이브러리의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변수 이름을 레이블로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X 레이블, Y 레이블을 PLT 모듈에서 X 레이블, Y 레이블을 따로 호출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여기 변수 이름이 Y축 레이블, X 변수 이름이 레이블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파라미터들은 밑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C는요. C는 색깔, 마커의 색깔. 그러니까 점의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부터 했었군요. S부터 쓸까요? S. S는 마커의 크기예요.
그다음에 마커라고 하는 게 이게 마커 모양입니다. 점의 모양이고요. 저, 종류, 종류, 종류라고 할까요? 뭐 모양이나 종류나. 그다음에 알파는 불투명도. 숫자가 클수록 불투명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 실제 이 함수의 아규먼트들 보시면은요, 이 함수 아규먼트 뭐 데이터 x, y, hu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이즈가 따로 있어요. 이거 혼동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 마커 사이즈 아니에요. 물론 마커의 사이즈와 관련이 있기는 있습니다. 마커의 사이즈와 관련이 있기는 있는데 hu가 색깔을 의미했었죠. 색깔인데 그냥 색깔 하나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컬럼 이름을 줬죠. 카테고리 타입의 컬럼 이름을 주면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줬죠.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도요.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 이름, 컬럼 이름을 주면 카테고리 타입별로 점들의 사이즈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S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사용한 파라미터들은 여기에 없죠. S라든가 C라든가 마커스는 있지만 마커는 없죠. 그죠? S라고 하는 파라미터, C라고 하는 파라미터, 마커,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들을 사용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인 거예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인 거고요. 이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PLT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 이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 함수가 서론되어져 있을 때 만들어져 있는 파라미터들 이외에 이런 파라미터들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어, 그려봤고요. 그려봤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함수 알려드릴게요. 어떤 함수가 있냐면, reg plo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뭐는 함수 이름이고요. 이 reg plot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 regression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합쳐진 거냐면, scatter plot이 합쳐진 거예요.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귀, 회귀 회귀선,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회귀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산점도가 합쳐진 그래프가 레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번 모듈에는요, 레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데이터 X, Y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데이터는 팁스, X축은 똑같이 total B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Y축은 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만 볼게요. plt.show. 점들의 크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일반적인 스캐터 플롯하고 좀 다르게 점들이 좀 크게 찍혔어요. 그 다음에 점들이 많이 뭉개져 보이죠. 이거는 점의 테두리에 흰색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두리의 색깔이 따로 입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도 없어요. 그래서 점들이 찍혔고요. 점들이 찍힌 모양은 위쪽에서 우리 스캐터에서 찍은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요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직선과 그리고 그 직선 주위에
음영이 들어가 있죠. 이 직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기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1차, 일차 함수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y는 ax 더하기 b. 1차 함수가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건 아시죠? 그죠?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그래프. 그죠? 기울기가, 이 x의 개수를 기울기라고 부르죠.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감소하는 그래프. 그리고 이 b를 뭐라고 불러요? y절편이라고 부르죠. 기억나세요? 어. y절편이라는 게 뭔가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 y축과 만나는 위치. x 대신에 0을 대입해 보세요.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y가 뭐가 돼요? y가 b가 되죠. 그리고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가 요만큼 갈 때 y는 얼만큼 올라가느냐. 이게 기울기죠. 요 기울기가 a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것분의 요거. 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게 기울기 a가 되는 거고요. y축과 만나는 이 점이 b. 그래서 여기를 y 절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a를 기울기라고 얘기하고요. b를 y 절편이라고 얘기해요. 요거 우리 중학교 요 정도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요 정도는 아시겠죠? 음. 이 직선이 그런 거예요. 직선이 그런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은 거냐면 점들을 가지고서 찾은 거예요. 여러 가지 직선들을 그릴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을 그릴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직선을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직선들 중에서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이런 직선을 찾게 된, 그러니까 이 기울기와 y절편을 찾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찾는 거냐면, 어, 여기가 실제값이죠. 실제값과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있는 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걸 에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찾은 게 이런 방정식을 찾은 거잖아요. 팁은 기울기 곱하기 영수증 금액 더하기 어떤 절편. 음. 근데 y는 ax 더하기 b. 음. 그러니까 여기다 영수증 금액을 넣어주면 기울기와 그 y절편을 가지고서 뭘 계산하겠다? 팁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수증 금액을 알면 영수증 금액을 가지고서 팁을 예상하겠다라고 하는 예상식인 거예요. 예상하는 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러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팁의 추정치가 되는 거고요. 추정치가 되는 거고, 실제 값들은, 실제 값들은 여기 찍혀 있는 점들의 실제 값이란 말이에요. 실제 값. 그러면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그 차이가 오차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차.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게 실제값. 그리고 여기가 예측값. 그럼 요만큼이 뭐예요? 이만큼이 오차예요. 직선이 예측해주는 t의 값과 실제 데이터의 오차가 이만큼 있는 거죠. 맞아요? 모든 점들마다 다 오차가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직선 위에 있어서 오차가 하나도 없는 그런 점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여기 있는 점이라든가 여기 있는 점이라든가 여기 있는 점들 같은 경우에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값과 예측값이 똑같겠죠. 오차가 없는 거고요. 오차가 없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오차의 크기가 요만큼의 오차예요. 요만큼. 그죠? 오차가 작죠. 작죠. 그다음 여기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에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오차들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오차들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오차들의 평균이 가장 적은 직선을 찾는 거예요. 그게 회기선입니다. 선형회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1차 방정식을 찾는 건데 예측값, 1차 방정식을 통해서 1차 함수 방정식을 통해서 예측값을 찾았을 때 그 예측값이 실제값과 예측값들 사이 오차들의 평균이 가장 적어지도록 기울기와 그 다음에 y절편을 찾는 과정이 그게 선형회기예요. 이해되세요? 1차 함수 방정식에서의 예측값과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사이의 오차들, 그 오차들의 평균이 가장 적어지도록 1차 함수 방정식을 찾는 것. 그게 선형회기예요. 선형회기. 음. 그러면 그래서 이 직선이 가장 오차가 적어더란 얘기예요. 다른 어떤 직선들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직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직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오차가 적었을 거예요. 오차가 적었을 텐데, 자, 여기 있는 데이터 보죠. 여기 있는 데이터는 그 레드 플롯이 그려준 그 예측값과는 요만큼의 오차가 발생하죠. 근데 빨간색하고는 이만큼 오차가 발생하죠. 오차가 조금 더 크죠. 그죠? 맞아요? 그죠? 여기 있는 점 볼까요?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은 파란색 직선하고는 오차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빨간색 직선하고는 오차가 이만큼이지.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달라지면 오차들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직선들을 테스트해 보면서 사실은 뭐 쉽게 찾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선들 중에서 어, 이 이차원 평면상에서 그릴 수 있는 모든 직선들 중에서 이렇게 계산한 예측값과 실제 값들의 오차들, 그리고 그 오차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닐 테니까, 모든 점에서 오차가 발생할 테니까, 오차들의 평균이 적어지도록, 오차들의 평균이 적어지도록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그게 선형회기. 그래서 선점도와 함께 찾은 선형회기 방정식의 그 직선을 같이 그려주는 게 레그 플롯이에요. 레그 플롯.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회귀란 뜻입니다. 회귀.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면 선형회귀. 선형회귀. 그 다음에 뭐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그러면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회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리그레션이 회귀라는 뜻이에요. 회귀. 회귀선과 선점도를 같이 그려준다. 예. 되셨습니까? 되셨죠? 여기에서도 점의 모양들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마커라고 하는 걸로 점의 모양들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S라고 하면 네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플러스를 쓰면 플러스 기호가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마커를 쓰시면 그 마커 모양에 따라서 달라요. 어, 이거는 똑같아요. 음. 자, 이거는 똑같은데 마커들은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마커들은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요. 자, 색깔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위쪽처럼 위쪽처럼 컬러를 바꾸고 싶다. 컬러를 바꾸고 싶다. 자, 그러면 우리 C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나? 한번 이렇게 볼게요. 레드 안 되네요. 그죠? 안 되죠. C라고 하는 키워드 아규먼트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이기는 하지만 파라미터 이름들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정되어져 있는 것들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컬러를 쓸 수 없는 이유를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산점도만 있는 게 아니라 직선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컬러라고 하는 게 점의 색깔을 의미하는 걸까요? 직선의 색깔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좀 애매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마커는 그렇지 않죠. 마커는 직선에는 마커라는 게 없고 우리가 X좌표, Y좌표 거기에 찍어주는 점들이 마커이기 때문에 얘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색깔이라든가 투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 마커에도 투명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에서도 투명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따로따로 주셔야 돼요. 그 따로따로 주시는 방법이 일단 점들에 대해서만 바꾸겠다라고 하시면요. 스캐터 KWRS라고 하는 게 있어요. KWS예요. KWS. 여기를 딕셔너리로 주시면 돼요. 중괄호는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키밸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마커 크기 있었죠. 마커 크기? 그게 S였잖아요. 그럼 S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30. 자, 막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이나요? 10. 작아졌죠. 그죠? 20. 이렇게 하니까 조금 커졌죠. 그죠? 그러니까 스캐터 플롯에서 사용하는 가변 길이 키워드들이죠. 스캐터 플롯에서 사용하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어디에서 한다? 스캐터 KWS에서 딕셔너리로 넘겨주면 된다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불투명도를 바꾸겠다. 알파, 문자로 주셔야 돼요. 알파, 이렇게 주시고, 얘가 키값이 되는 거고, 아까 우리 0.4 정도로 했었네. 네, 이렇게 하니까 0.4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약간 투명해졌죠. 여기 색깔 바꿔볼까요? 여기 색깔은 아까 C가 색깔 아니었나요? 자, 이거를 문자로 크림슨. 어? 잠시만요. 오, 요것도 안 되네. C가, C. 오, 컬러? 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아, 컬러라고 쓰셔야 되는군요. 여기서는 C라고 쓰지 않고 컬러라고 써야 됩니다. 저도 뭐 잘 기억이 안 나서 에러가 날 때가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정말 문서를 보거나, AI한테 물어보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스캐터 가변 길이 키워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값, 뭐 그런 식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C는 동작 안 하고 컬러가 동작을 하네요. 컬러가. 이렇게 그 마커들의 크기, 불투명도, 색깔을 바꿔주니까 여기 여기하고요. 여기가 달라지죠. 달라지죠. 찐파랑으로 할까요? 블루. 그럼 찐파랑으로 지켰어요. 음, 네,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리그레션 있죠, 리그레션. 리그레션은 직선이잖아요. 직선. 그래서 그 직선 부분은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라인이에요. 라인 KWS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색깔 바꿔볼까요? 여기를 크림슨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약간 그 마커들하고 그다음에 선형획이 직선하고 조금 다르게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그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레그 플롯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PMT가 그리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표시하시면 뭐 요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자, 여기서 그 말로만 설명드렸던 부분 파라미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그 플롯 함수의 파라미터 중에서 우선 스캐터 KWS KWS가 키워드 그리고 아규먼트 줄여가지고 KWS라고 쓴 거예요. 가변 길이 그러니까 산점도의 가변 길이 인수,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산점도의 어떤 옵션들, 설정들을 설정을 변경하기 위한 값들을 주시면 되는데 이 값은 어떤 딕셔너리 타입으로 주시면 돼요. 딕셔너리는 키 밸류 이렇게 작성하는 게 딕셔너리라는 걸 아시죠? 네, 마찬가지로 라인 키워드 아규먼트 KWS. 자, 이거는 선형회기식, 선형회기 선이라고 할게요. 선형회기선의 옵션을 변경하기 위한 값들. 역시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로 주시면 돼요. 딕셔너리로. 그래서 하나밖에 없지만 키, 밸류 이런 형식으로 준 겁니다. 네, 이게 레그 플러.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냐, 음의 상관관계냐라고 하는 거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위, 직선이 우상향,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럼 이거 양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직선이 우하향,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 그래서 상관관계를 그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같이 선형회기식을 같이 표현하는 게 레그 플러스입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이번에는 그 산점도 마지막 산점도예요. 뭐 다른 것도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조인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조인트 플롯 함수. 얘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얘는 산점도와 산점도와 히스토그램을 합친 게 조인트 플롯이에요. 그려보시면 알아요. 그려보시면. 자,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제 함수 이름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사용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함수 이름을 조인트 플롯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러면 항상 데이터 프레임, 그죠? X축을 토탈 비, 영수증 금액, 그 다음에 Y축을 팁. 자, 일단 이렇게 가장 필수 항목이 이거니까 이것만 딱 놓고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이거랑 비슷한 거 그렸었지 않나요? 매트플러립만 가지고서 파이플럿 가지고서 요거랑 비슷한 거 그려봤었죠. 근데 제가 그릴 때는 어떻게만 그렸었냐면 산점도랑 위쪽에 히스토그램 하나만 그렸었었고 오른쪽에 히스토그램을 그리지는 않았었어요. 그죠? 음. 산점도도 기본적으로는 X축에 있는 변수와 Y축에 있는 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낼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요. 아, 이쪽에는 점들이 많고 이쪽에는 점들이 적구나라고 하는 걸로 그죠? 분포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팁에 대해서도 이쪽은 데이터가 많고 이쪽으로 꼬리가 길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 외도가 양의 외도를 갖는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지, 왼쪽으로 꼬리가 긴지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세로로 그린 거고요. 여기서는 가로로 그린 이유가 여기가 팁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팁이기 요것도 사실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숫자가 작은 거, 이쪽에 숫자가 큰 거기 때문에 요거 돌려놓으면 요런 모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X축 변수와 Y축 변수를 선점도로 그려주고요. 선점도로 그려주고 X축 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 선점도의 위쪽에, 그 다음에 Y축 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선점도의 오른쪽에 그려주는 게 이게 조인트 플롯입니다. 굉장히 쉽게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고, 그냥 별거 아닌 요 한 줄로 세 개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여기 엑시스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도 엑시스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도 엑시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엑시스 세 개 만들어 놓고 각각 그래프를 각각 그려준 거죠. 요거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수증 금액도 이쪽 그 뭐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에 데이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에 데이터들이 많다. 그 다음에 팁 같은 경우도요. 팁도 그 뭐 2달러에서 4달러 사이 여기가 데이터들이 많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조인트 플롯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음. 네, 어렵지 않으시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산점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스캐터 플롯,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 선형외기 직선을 같이 보여주는 게 레그 플롯,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같이 보여주는 게 조인트 플롯.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문제를 드려야 되겠죠? 네,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을 해보시냐면 전부 다 선점도를 그리세요. 토탈 빌 선점도를 그리시는데 마커의 색깔을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시각화를 해보시고요.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역시 막 똑같은 선점도. 팁을 Y축에다 갖다 놓고요. 토탈 빌 선점도를 그리시는데 자, 여기서는 마커 색깔은 위쪽이랑 똑같이 마커 색깔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그리고 마커의 크기를 우리 바꿔갈 수 있는 게 크기를 바꿔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사이즈. 그 테이블 인원수이죠. 테이블 인원수.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게 시각화를 해보세요. 요 파라미터만 잘 찾으시면 돼요. 파라미터만 잘 찾으시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똑같은 선정도를 그리시고요. 팁, 토탈, 빌, 선정도를 그리시는데 이번에는 마커 색깔과 마커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의 마커 색깔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그 다음에 마커의 모양은
흡연 여부로 할까요? 흡연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시각화를 해보세요. 세 문제 전부 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고요. 스캐터 플롯에서 파라미터들만 잘 찾으시면 돼요. 파라미터들. 네.